불면불후의 위민 혼신의 요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실록의 갈피에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0이 2013년 7월 16일의 하루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 누구나 병원촌이라 정답게 부르는 여기 산원거리의 훌륭히 1도선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치과병원에는 못 잊을 그날 장마철의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크나큰 혼심과 로고를 바쳐가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7월 16일 건설 중에 있는 우리 옥류아동병원을 처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장마철이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건설장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건설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장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고 설비 문제에 관한 문건까지 보아주셨습니다. 빗바람이 너무 세차서 옷자락은 다 젖어 있었고 신발은 온통 흙탕투성이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설비를 갖춰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신식 의료 설비들을 갖춘 각종 치료실, 수술실과 입원실들을 비롯한 병원의 곳곳마다에는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아끼고 위하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오보의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린 이번에 경호문식 수술 방법, 복강경을 이용한 새로운 손진 수술 방법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들을 치료함으로써 많은 어린이들이 병을 거치고 태어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당 우리를 보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태어날 때면 그 웃음을 지켜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됩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무병무탈해서 나라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 바쳐나가자는 것이 바로 우리 일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류경치과병원의 의료 일꾼들도 우리 인민의 건강 중지를 위해 바쳐가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을 가슴 깊이 새겨 안으며 치료 예방 사업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개원해서 지금까지 근 36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우리들에게 정말 치료를 잡아줬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병원을 훌륭히 건설해 주시기 위해서 찬비를 맞으시면서 병원 건설장을 찾아주셨던 8년 전 그 7월 16일이 가슴 뜨겁게 어려웁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때 건설 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자재들을 그 축소해서 풀어주시고 우리 민들에게 안겨줄 병원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빨이 든든한 것을 어복층의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 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뜨거운 혼신의 자욱을 생각할 때면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하였구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봉사활동을 더 잘할 때 우리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인민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전승의 환희로 들끓던 그날로부터 68돌기의 연륜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뚜렷이 새겨진 위대한 전승. 바로 그것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하의 용사들의 넋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마다에 조국소 정신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용홀에 전시된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들 가운데는 공화국 이중 영웅 김기우 동지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17살 어린 나이에 인민군대에 입대한 김기우 동지는 누구보다도 사격수를 열심히 익혀서 2달 만에 중기관총 사수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비행기 사냥꾼조에 망라돼서 비행기 사냥 활동을 맹렬히 벌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김기호 동지가 제일 처음으로 달구지 바퀴호에 중기관총을 올려놓고 방향을 좌우로 돌리면서 조끼 사냥 활동을 맹렬히 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0년 12월 29일에 명령 238호로서
비행기 사냥꾼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적이 화고 막으라 들어가는 이런 전투원의 심정을 가지고 적과 총구를 맡겨놓고 대담하게 맞서서 하늘로 날아든 날강도 미제를 모조리 소멸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 비행기하고 대담하게 결사전을 진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기 사냥꾼조 활동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운 김기우 동지에게 1951년 3월 27일에 사랑과 믿음 어린 축하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용장의 품속에서 18살의 공화국 이중용이 된 김기우 동지. 해방전 화전민의 자식이었던 그에게 있어서 난생 처음 부여받은 땅은 그대로 삶의 터전이었고 사랑하는 조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다시는 잃지 말자고 청춘도 생명도 조국을 위해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에 3년간 배출된 공화국 이중 영웅은 5명. 그들 모두는 꽃나이 청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넋은 오늘도 이 땅의 수천만 세세대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위대한 연대 승리자들이 지녔던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의 천만 군민은 위대한 당을 따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어뢰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사상을 깊이 새기고 분발에 나선 기계공업부문 소식입니다. 인민경제계획은 곧 당 굴종을 관철하게 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대한중기계론학교업소, 롱송기계론학교업소, 라곤기계 종합교업소, 금양 삼육 전선종합공장을 비롯한 우리 기계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어겨놓은 계획의 첫 해가업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승패가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출림한 시대 기계공업부문 노동계급이 발휘한 훌륭한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 전통, 구 종신, 구 기백을 따라 배워 현행 생산과 기술 개발, 생산 능력 확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6월 전원회의가 제시한 가업을 철저히 관철하자고 우리 기계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떨쳐나섰습니다. 령성기계 융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당 결정 관철에서 놓친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오고 있습니다. 당 결정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이 세상을 정부한테 깊이 인지시키는 것과 함께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고 기대원이 기대 호상과 협동하면서 일별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질적으로 넘쳐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이 맡겨준 대상 설비 과제를 제때 질적으로 끝내다니까 현재 중요한 것이 설비 망가동 만발을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 기대를 세우고 점검하고 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돌리면서 기대원들이 서로 합심하여서 설비 점검 보수, 예방 보수를 제때 질적으로 하여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곤기계 종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과 함께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대상설비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에서는 상만년 계획 수행 기간에 기업소가 얻은 귀중한 경험은 정업원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 확고히 앞세워 나갈 때 점령 못할 거지가 없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찾게 되는 교훈도 적지 않습니다. 상만년 기간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한 설비들을 얼마든지 가동시켰더라면 더 많은 대상 설비 생산을 진행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반년 기간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설비들을 가동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 두고 있고 또 없는 자재들을 구입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들어서 하반년 기간에도
더 많은 대상 설비로 생산을 높인 계획을 세우고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 채굴 설비 설계 연구소에서 나라의 기계공업을 개발 창조용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나서는 기계 설계를 우리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요 대상 설비들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모든 경험과 그 교훈에 기초해서 하반년 기간에 설계하여야 할 설계 목표들을 명백하게 세우고 임무 분담도 그에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과학기술 전당을 통한 이거 자치 설비들의 발전 추세도 깊이 학습하고 또 설계원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분, 탄광, 강산 특히 현장에 많이 내보내서 실지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다루기도 편리한 이런 자치 설비들을 설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모의와 해석도 진행해서 이거 기계 설계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기술 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이거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가 높은 설계원들에게 젊은 설계원들을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그들의 설계 능력도 높여주고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 능력 확장 대상 설비 과제도 젊은 설계원들을 믿고 대담하게 맡겨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그들 속에서도 가치 있는 설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화천 탄광에서 탄부들에 대한 후방 사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탄부들의 생산율을 높여주려면 첫째도 둘째도 이 후방 사업입니다. 이 후방 사업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 자체 이 후방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기, 남새, 버섯, 미 물고기를 비롯해서 이걸 우리 다 자체로 생산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새만 놓고 봐도 우리 온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금년도만 해도 수백 톤의 오일을 생산했단 말입니다. 거기 우리 연간에 30톤을 우리 자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풀판이 갇혀와서 용소들이 먹는 시간이 좀 오래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량이 늘어나고 이동거리도 좀 갇혀오니까 여름으로 그 방목공들이 다 편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량이 많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진드기병이 많단 말입니다. 이 진드기병 방목을 위해서 우리가 가래나무 이거 우리맥도 좀 쓰고 클로로포스 좀 뿌려주면서 이 진드기병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전량도 늘어나고 새끼 용소들이 중체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인민봉사 지도국 대봉음료공장에서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후방기지 운영을 잘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 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해 전부터 축산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염소도 길러보고 또 칠면조도 길러보고 또 하다가 풀 먹는 집짐승을 위주로 해서 집짐승 마리수를 많이 늘려야 했다. 그래서 토끼, 닭, 개산이,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수백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실리가 큽니다. 또한 여기 우리 공장 울타리 주변에 두루, 가지, 고추를 비롯해서 사철, 남새들을 신고 갖고 와가지고 매달 수백 킬로그램의 남새들을 수확해서 종업원들에게 또 공급도 해줍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뜬물등여를 길러서 담배 모기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주 실리가 큽니다. 또한 구획마다 각종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비롯해서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고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 종업원들이 평방단 담당자를 해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의 후방 토대를 튼튼히 갖춰놓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강서구역 리양정 사업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기업소를 찾으시어 우리 양정 사업소들에서도 닭을 많이 길러서 알과 고기를 많이 생산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때 대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닭기르기야 오리기르기 이런데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강냉이 껍질과 이제 닭 배설물들을 이제 그 성룡모기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한 결과 오늘에는 비알곡모기 비중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소의 그 곳곳마다에
짐승들이 그 좋아하는 남새 작물을 합리적으로 이제 배합하여 가지고 많은 풀목이 온천을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폭염 현상과 앞으로의 기상 조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제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폭염 현상이 이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폭염, 일반적으로 이제 폭염이라고 할 때는 한여름, 이 장마철 기간에 나타나는 이제 매우 심한 이 더위 현상을 말합니다. 폭염이라고 할 때는 기온도 높고 습도 상태도 역시 70% 이상으로서 사람들이 생명 활동과 기타 사업에 영향을 주는 이 재해성 일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만 봐도 이제 현재까지 이제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폭염 현상과 함께 이 35도씨 이상의 이제 고온 현상까지 같이 겹쳐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이제 앞으로 7월 말, 7월 하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7월 하순에 들어가면서 이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이 영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 강해지면서 이 폭염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 속에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특히 이제 농업부문, 이 농업부문을 비롯해서 이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이 폭염과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는 사람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폭염이 건강 관리에 주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김한일 병원 의료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폭염 때 일사병과 열사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증상들은 어떤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대기 온도가 35도씨 이상 올라갈 때 몸 안에 그 과잉이율이 축적되면서 머리 아픔, 어지러움,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감, 기우리 같은 그 전신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차적으로 증상이 그 심해지면서 피부가 그 충혈되고 숨이 가빠하며 의식상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혈관계통, 뇌혈관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 속에서 걷기 장애라든가 호탈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의식을 상실하는 것 같은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속에서 고온에 의해서 맥박이 빠르고 약해지면서 이 의식 상실을 올 수 있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형에 달린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경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수분 보충을 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과일물, 경구수액, 소음료 같은 음료들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폭염에 의한 피해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현장과 병원에서 즉시 응급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14시경입니다. 햇빛이 제일 세게 비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리를 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양산이나 모자를 쓰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센 햇빛을 직접 쬐게 되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시간 정도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는 이 직사광선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수단들을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 속에서 더위를 달래기 위해서 찬물을 지금 많이 마시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치장염이나 입병을 비롯해서 소화기계통 질병이 있는 환자들 속에서 얼음물 같은 지나치게 그 찬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밖이가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가슴이 좀 답답한 감을 좀 느낍니다. 숨 가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정 상식을 알려주고 보도 시간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야외 활동 좀 삼가라 하니까 지금 별소리 야외 활동 좀 안 한단 말입니다. 현재 습하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생명 안전과 함께 노동재해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고 요소들이 있는 내용들을 다 정확히 장악하고 그에 맞게 분담조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야외 작업에서는 더위 시간을 100% 피하고 안에 내부에서 이 내부 작업기의 기본 용량을 집중하고
이 육체가 약한 사람들 속에서는 땀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이런 기색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심한 환자들은 직접 진료소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데 맞게끔 양수장들이 망가동하기 위한 저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물 보장을 위해서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물대기를 비롯해서 물을 원만히 보장해야 되고 남새밭들의 남새가 마르지 않게 24시간 물 보장을 따라 세우게끔 이쪽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단 양수장들의 물 보장을 위해서 물머리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말단 지역들의 물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워가지고 물 보장에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저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하고 농장들에서 남새밭 간수를 위해서 분수식 간수, 그다음에 고랑식 간수, 그다음에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간수 방법을 더해서 남새가 감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 보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리 작업판에서는 농장원들에게 폭염과 관련한 기술 지식과 국외 대처하기 위한 기술 사업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술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논뼈 재배에서 특히 물관리공들의 책임성을 높여가지고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물대기, 얕은 물대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여가지고 높은 온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세우는 것과 함께 미령원소 비료들을 분배해주기 위한 정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수 설비들이 다 이거 구준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방심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리 정도를 제때할 수 있게 수리 공구를 비롯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확보해 놓고 그 대책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건과 폭염이 지속되는 이때 논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농장 안에 있는 모든 양수 동력들을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논물 관리공들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방법에서는 이제 그 뿌리 활성을 높이기 위한 이 간단 물대기 방법, 포화수식 물대기 방법을 기본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경험을 놓고 보니까 고온이 지속될 때 논뼈의 뿌리 활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물 온도가 높아지면 뿌리가 썩는 뿌리 썩은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카리티탄 비료와 탄산화 나노 작업 비료를 자체로 만들어서 입덧 비료로 시비하면서 여기에 히토르원소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용량원소 비료들을 섞어서 같이 재고 용량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볼 때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파가 들이닥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려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폭염과 열파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카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열파가 들이닥쳐 한 주일도 못 되는 사이에 4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곳의 기온은 46도씨까지 올라 관측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130여 건의 들불까지 발생했습니다. 리똥시에서는 대규모의 화재가 일어나 시 중심부를 포함해서 도시의 90%가 파괴됐습니다. 코소보에서도 최근 열파가 휩쓸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아이다호 등 서부 지역에서도 49도씨 이상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월 9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54.4도씨에 이르렀습니다. 주에서는 50개의 군의 가물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레곤 주에서는 극심한 무더위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열파는 천년에 한 번 정도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의 서부 지역에서는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이칠란드의 중부 지역에서는 폭풍을 동반한 무더기비로 큰 물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큰 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림집들이 혹심하게 파괴되거나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큰 물로 강들이 범람하고 저수지들의 온재가 무너졌으며 산사태로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 기상국이 전한 데 의하면 12시간 동안에 80mm의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강한 폭풍이 또다시 서부와 중부 지역을 휩쓸게 될 것이며 비 내린 양은 200mm에 달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벨지크에서도 폭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살림집과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연구소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면서 리에 주주에 경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큰 물로 여러 도시들이 물에 잠겼으며 특히 림비르후주의 왈켄부르크시는 파괴적인 큰 물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튀르키, 스리랑카,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폭우와 무더기비에 의해 피해가 초래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5일 하루 동안에 세계적으로 50만여 명의 감염자와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떠늘어나 그 수는 각각 1억 8,969만여 명, 408만 2,49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연 이틀째 5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14일 하루 동안에만도 5만 7,73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은 자국이 대류행병의 새로운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들이 감염증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xi코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젊은이들 속에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악성 전염병의 3차 파동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지난주에 비해서 감염률이 29% 증가했으며 30대 젊은이들 속에서 병원 입원율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아메리카 지역에서 람다 변이 비루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이 비루스는
다른 변이 비루스들과 마찬가지로 세포와 잘 결합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새 감염자들 중 람다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81%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하루 감염자의 약 3분의 1이 람다 변이 비루스 감염자라고 합니다. 이 변이 비루스는 지금 아메리카와 유럽의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속에서는 람다 변이 비루스가 델타 변이 비루스처럼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량강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는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무산과 평강에서는 오후 한때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수풍과 법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만포와 이천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성과 사리원, 해주, 남포의 낮 최고 기온은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오늘 자외선 세기도 매우 강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강계를 비롯한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7월 17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초유들입니다.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는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동해안 중부 이북 바닷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겠고 북부와 중부 이남 내륙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이고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날씨는 여전히 무덥겠고 삼속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대기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람들은 실제 기온보다 5 내지 7도 더 높은 온도를 체감하면서 더위를 더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 몸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 피부병에 걸리거나 심장 발작,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달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교통운수와 전력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부문들에서는 동력 설비들과 전력계통, 철길 구조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강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개였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삼속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12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날씨가 매우 무더운 것이었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30.9도로서 평년보다 4.3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자성과 중강, 장풍을 비롯해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강화되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폭염은 계속 지속되겠으며 특히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보다 강한 폭염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